일단은 에펙으로 만들고 연동할 때는 또 연동하는 방식도 설명할 테니까 에펙 열어보입시다. 애프터 이펙트 열어서 약간의 아이콘이랑 그래프적인 요소랑 그래픽적인 요소랑 텍스트 모션이랑 이렇게 같이 연동시켜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거 물론 똑같이 해도 되지만 일단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한 3개 정도 만들 거니까 혹은 만드는 방식에서 여러분 걸로 잘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펙 열어봅시다. 자, 뉴 프로젝트 누르시죠. 뉴 프로젝트.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떴다, 그죠? 에펙은 프리미어랑 마찬가지로 뷰포트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개념은 프리미어에서는 시퀀스였는데 에펙에서는 컴포지션입니다. 컴포지션이고 항상 새로운 작업을 위해서는 요 뉴 컴포지션을 만들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위에 있는 풀다운 메뉴 중에 컴포지션 있다, 그죠? 예, 풀다운 메뉴. 여기 풀다운 메뉴다, 그죠? 여기서 컴포지션 보시면 뉴 컴포지션이라고 있습니다. 뉴 컴포지션 클릭하시면. 자, 그러면 작업하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컴포지션 세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작업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메뉴에다 제목을 적을게요. 어떤 작업인지. 브이로그 타이틀 1 제목 1 프리셋은 해당 영상의 사이즈를 얘기하고 초당 몇 장의 이미지를 넘기느냐 이 뜻입니다. 25 1920 1080 여기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게 있어요. 1920 1080 25프레임으로 갑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똑같은 수치가 있다, 그죠? 요 사이즈라는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스퀘어 픽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에펙이든 프리미어든 영상 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모든 게 픽셀 단위입니다. 그래서 스퀘어 픽셀이 되어 있어야 돼요. 1대1 사이즈 정사각형의 픽셀이 모여서 이미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픽셀 사이즈.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타이틀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요 밑에 도레이션, 자, 지속 시간을 5초짜리로 만들어 보세요. 5초. 5초. 맨 앞에가 시간이고, 그죠? 두 번째가 분, 세 번째가 초입니다. 요거를 0, 5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땡땡이 뭐예요? 프레임이다, 프레임. 그죠? 요게 25가 되면 1초가 늘어나는 겁니다. 왜? 25프레임으로 활성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냥 렌더링, 에펙에서 렌더링 하려면 이 색이 적용되지만은 프리미어에서 컴포지션을 불러와서 세팅을 하게 되면 이 색이 없이 빠지는 걸로 됩니다. 요건 이제 작업 환경을 위해서 컬러를 잡아주는 거니까. 그리고 오케이 하시고 마무리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자, 뷰포트 이렇게 사이즈가 정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타이틀이고 해서 그래픽이어서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 직접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텍스트가 들어갈 겁니다. 타이틀을 들어갈 때 텍스트는 기본이겠죠, 그죠? 근데 그 텍스트가 자기가 만드는 영상 컨텐츠의 스타일과 잘 맞는지를 고를 수 있는 건 뭘까요? 폰트입니다, 폰트. 아무 폰트나 쓰지 마시고 내가 만드는 컨텐츠랑 비슷하게 만드시고요. 또 아이콘을 옆에다가 하나씩 만들 건데 그 아이콘과 유사한 컨텐츠와 유사한 아이콘으로 단순화시켜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를 만들 겁니다. 텍스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오브젝트는 레이어 개념입니다. 에펙에서는. 트랙이 안 보인다, 그죠? 트랙은 레이어 개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포토샵의 레이어 개념이기 때문에 위에 풀다운 메뉴 보면 레이어가 있다, 그죠? 그죠? 여기 눌러보시면 뉴 보시면은 텍스트가 있고요, 솔리드가 있고 라이트 카메라 쭉 있다, 그죠? 이것들을 각각 나중에 하나씩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 오늘은 일단 텍스트랑 여기 쉐입 레이어, 모양 레이어 이 두 개를 한번 써볼 겁니다. 자, 위에서 만드는 것도 되지만 여 밑에 이게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 프리미어랑 똑같이 타임라인이고 이 부분은 레이어 부분인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레이어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텍스트 있다, 그죠? 이렇게 텍스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여기 중앙에 뷰포트 빨간 글자가 생겼어요. 자, 각자 자기 제목을 적어 봅시다. 그 다음에 서브타이틀을 만들 거예요. 서브타이틀 마찬가지
여기 빈 공간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New 텍스트 전담 스토리를 알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텍스트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었는데 자 메인 제목과 그 다음에 부제를 사이즈를 좀 다르게 조절할게요. 부제를 조금 작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텍스트를 조정하는 거는 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 보면 캐릭터라고 있을 거예요. 캐릭터 물론 다른 방식으로 열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캐릭터에서 여기 폰트 종류입니다. 이게 그죠?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폰트 사이즈입니다. 폰트 사이즈. 저는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위아래로 길이를 조금 맞추도록 할게요. 폰트도 선택하셔서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폰트. 그러니까 폰트가 많이 있으면 많이 쓸수록 좋겠다. 그죠? 폰트 종류가 많으니까 쭉 골라보시고 자기가 내 폰트가 내 컨텐츠랑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모션은 만들기 전에 화면에다가 전체 화면에다가 레이아웃을 잡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어떻게 모양을 잡느냐가 자 이렇게 마지막에 텍스트가 완성될 거예요. 두 가지 메인 제목 그러니까 채널 제목이 되겠다. 어떻게 보면 요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할 수 있는 부제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로 텍스트를 위주로 할 때 만드는 게 텍스트입니다. 레이어에서 텍스트 형성.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아이콘을 하나 만들 건데 건담이니까 저는 건담을 만드는 것보다는 박스의 어떤 구조로 만들어서 그 박스에서 글자가 나오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에서 자 도형은 쉐입 레이어라는 걸 만듭니다. 쉐입 레이어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빈칸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New 쉐입 레이어 쉐입 레이어 이게 도형이에요. 도형 모양 레이어 클릭해 보면 이렇게 하나 생겼는데 일단 현재 그러니까 종이를 하나 깔은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를 할 거예요. 사각형을 그릴 건지 동그라미를 그릴 건지 다각형을 그릴 건지 아니면은 선을 그릴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박스를 그릴 거기 때문에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면 현재 도형 레이어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선택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위에 보세요. 위에 보시면 내가 만들 도형의 색깔과 면을 조절하는 거 선과 선의 컬러 선의 굵기를 조절하는 게 요 위에 있는 요 수치입니다. 요 수치란 글자 파란 거 보이죠? 그죠?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add라고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종이를 한 장 모양을 그릴 수 있는 스케치북을 하나 깔았어요. 그러니까 add를 뚝 눌러서 나는 사각형을 그릴 거야, 원을 그릴 거야, 다각형을 그릴 거야, 선을 그릴 거야 하는 스케치 계열의 명령 메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자, 렉탱글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중앙에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하는 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딱 생겼어요. 자, 그럼 요거는 뭐다? 스케치입니다. 스케치. 아시겠죠? 자, 나는 이거를 면으로 만들 거야, 선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선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add 옆에 보시면 또 화살표를 뚝 눌러서 보면, 자, 면으로 할 거야, 칠로 할 거야, 선으로 할 거야. 요거는 그라데이션 면으로 할 거야, 그라데이션 스트로크로 할 거야. 이 뜻입니다. 그럼 요 넷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게 면이나 선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저는 선을 쓸 겁니다. 선, 클릭. 잘 안 보인다 그죠? 왜? 스트로크에 뭐가 됐어요? 하얀색이 됐고요. 숫자 2가 생겼어요. 이 숫자가 뭐냐면 스트로크의 굵기입니다. 스트로크의 굵기. 자, 스트로크의 굵기를 적절하게 조절했고요. 자, 배열을 이쪽에다 갖다 놔 보겠습니다. 어떻게? 선택 툴. 여기 보시면 여기 단축키 V입니다. 이 녀석을 가지고 클릭을 해서 이렇게 옆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조금 더 글자가 여기서 구멍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려면 이 구멍이 좀 더 커야 되겠죠. 사각형 크기. 그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케일이라는 게 있고요.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일은 이 스트로크의 굵기도 같이 커지는 전체적인 폼을 키우는 트랜스폼 기능입니다. 그런데 요 스케치, 요 파란색 라인 자체를 키워주는 건 사이즈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자, 레이어에다가 도형을 그리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컨텐츠라는 게 생겼죠.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그죠? 그러면 그 레이어 패널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사각형 패스, 렉탱거 패스가 있어요. 자, 요거를 화살표 뿅 내려보면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 요게 스케치의 사이즈, 요 파란색 선의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지금 링크가 걸려 있다는 거는 가로, 세로 비율을 같이 둘 중에 아무거나 마우스로 왼쪽으로 눌러서 이렇게 그리면은 같은 비율로 커지는 겁니다. 자, 이 구멍이 글자들 안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180 하면 되겠다. 180. 그 다음에 위치도 조금 더 이렇게 당겨주고요. 글자도 저는 이렇게 좀 당기겠습니다. 타이틀을 꼭 정중앙에 쓸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난 스트로크의 굵기를 좀 줄이고 싶어. 그래, 어디인 가운데 위에 스트로크 수치. 물론 여기 밑에도 있습니다. 밑에도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스트로크라고 있죠. 여기 화살표를 내려주면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컬러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컬러 바꿀 수가 있어요. 요 위에서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불량화제니까 약간 붉은 계열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요 녀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위에 보면 렉탱글 패스 밑에 라운드니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모서리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겁니다. 모서리를 부드럽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조금 더 낫다, 그죠? 딱딱하지 않고 조금 더 나아요, 그죠? 러너를 돌리면 이렇게 모서리를 부드럽게 돌릴 수가 있어요. 어디? 러너. 라운드니스 요거를 해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원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모서리를 약간만 부드럽게 돌릴게요. 컬러를 조금 더 바꿔볼까요? 좀 더 붉은 계열. 자, 이렇게 했고요. 요 사이즈는 글자가 요 구멍 안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글자가 요 안에서 글자가 요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느낌으로. 그래서 조절을 했고요. 조금 줄여야 되겠니? 이렇게 정렬. 자, 이렇게 기본 포맷을 레이아웃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요거를 쉐입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볼게요. 선택하고 키보드 시프트 위에는 리턴 키를 딱 눌러서 이름을 바꿔볼게요. 아이콘이라고. 아이콘. 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모션은 네 가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네 가지를 가르쳐 드릴 건데, 자, 첫 번째가 포지션, 두 번째가 로테이션, 세 번째가 스케일, 네 번째가 오파시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위치, 크기, 회전, 그 다음에 불투명도.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거는 단축키가 있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할 때 프리미어는 자체 프로젝트 컨트롤, 이펙트 그 컨트롤 패널에 들어가시면은 모션이라고 해서 안에 다 있었는데, 요거는 여기 레이어에 형성됩니다. 레이어 보세요.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화살표를 내리죠. 텍스트라는 이게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라는 메뉴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화살표를 내려주면 총 5개가 있죠.
그 중에서 앵커 포인트는 중심축에 대한 이해고요. 포지션은 위치, 그 다음에 요거 스케일은 크기. 현재 내가 최초 만든 요게 100% 사이즈란 뜻이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회전, 앞에 게 한 바퀴, 뒤에 거는 약간의 도수, 몇 도 몇 도 할 때 그 도. 오파시티가 불투명도입니다. 100%일 때 다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텍스트가 포지션으로 여기 상자 밖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 지금 도착 위치가 여기다, 그죠? 그죠? 그래서 포지션 옆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기 뭐냐면 스탑워치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키프레임을 찍기 위한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 옆에 스탑워치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 자, 프리미어하고 똑같이 이게 파란색 선이 여기 인디게이터입니다. 요거는 역할은 해당 위치에 키프레임을 넣거나 혹은 명령을 넣거나 그 시간대에 명령을 읽어드리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인디게이터. 그래서 인디게이터는 여기 헤드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헤드 잡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시간대를 내가 마우스로 왼쪽으로 눌러서 조율할 수 있는데, 맨 앞에 놓고 자, 여기 파랗게 스탑워치 아이콘 누르면 여기에 포지션이라는 부분에 키프레임의 트랙이 생기면서 딱 생겼어요. 자, 요거는 현재 이 불량화재 방랑기라는 이 텍스트의 위치 값입니다. 포지션이 위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위치가 도착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뒤로 키프레임을 잡고 자, 1초 뒤로 움직여 보세요. 키프레임만 잡고 1초 뒤로 움직여 보세요. 키프레임을 마우스로 잡고 1초 뒤로 움직여 보세요. 키프레임을 마우스 왼쪽으로 눌러서 시간대, 그 시간대에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불량화재를 사각형이 지나서 완전 화면 밖으로 나가게 해볼게요. 그렇게 안 해도 사각형 요거보다는 왼쪽으로 가게끔.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두 개가 있죠. 그죠? 요게 가로 위치 값, 요게 세로 위치 값입니다. 자, 가로 위치 값에 클릭하지 마시고 마우스를 올려서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밖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하면은 인디게이터 있는 위치에서 보세요. 인디게이터 있는 위치에 뭐가 생겼어요? 키프레임이 생겼죠. 이 키프레임은 역할은 뭐예요? 이 글자의 위치값, 가로 위치, 세로 위치 값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키프레임이 두 개가 생겼다는 것은 이 수치값에서 이 수치값으로 자동으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게 포지션입니다. 자, 프리뷰는 스페이스바 누르면 됩니다. 슉, 슉.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면 멈추고요. 슉. 자, 요게 지금 1초 동안 A에서 B로 가는 건데, 요게 간격은 뭐예요? 시간이다. 그죠? 요게 2초로 가볼게요. 2초로 가보면 어떻게 할까요? 더 천천히 갑니다. 그죠? 더 천천히 가죠. 자, 이거를 1초보다 더 좁게 해주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건담 프라모델 있죠? 두 번째 것도 같이 해볼게요. 두 번째 것도 화살표 내려서 트랜스폼 화살표 내려서 인디게이터 맨 앞에 두고요. 포지션 값 클릭. 마찬가지 이것도 키프레임 잡아서 뒤로 움직이고요. 반쯤 움직이고 글자 밖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사각형 뒤쪽으로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더 빠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리에 따라 멀리 있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지겠죠. 두둥. 근데 결국 도착 위치가 시간대가 같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만 있지만 결국 도착하는 방식, 도착 위치가 똑같다. 그죠? 그죠? 자, 그런데 밑에 거도 똑같이 포지션으로 했다.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두 개만 열었는데도 어때요? 레이어가 꽉 차죠? 자, 이래서 단축키를 쓰는 겁니다. 자, 포지션의 단축키는 뭘까요? P. 자, 이 두 개만 보이는 거예요. 단축키 P입니다. P.
그러면 현재 이 두 개의 글자는 A라는 위치, 둘 다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메인 타이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두 번째 타이틀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위에 두 번째 타이틀의 키프레임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키프레임 마우스 왼쪽으로 눌러서 두 개를 같이 뒤로 보냅니다. 그럼 요 앞에 공백이 생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 첫 번째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반쯤 됐을 때 두 번째 타이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엇박자로 나옵니다. 아시겠지요? 아니면 아예 다 나오고 두 번째 걸 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끝나고 시작되고 끝나고. 그러면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는 겁니다. 연출의 방식은 뭐다? 키프레임 위치를 내가 연출한 키프레임의 위치를 어떻게 잡아줬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고 등장하는 시간대도 달라집니다. 그것을 요 안에는 키프레임이 없지만 A와 B 사이의 수치 변화를 인디게이터가 자동으로 읽어드리면서 모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땡땡 했어요. 자, 이번엔 조금 조절을 해서 타당 되게끔 해봅시다. 타당, 타당, 탕탕. 얘 거는 밑에 제목을 좀 빠르게 나오게. 탕. 오케이. 연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션에 대한 연출은 키프레임과 키프레임의 간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탕탕.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텍스트가 이 박스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고 싶어요. 박스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려면 이 박스 안에 나오는 것처럼 하려면 이 텍스트가 여기에 있을 때는 안 보여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즉, 보여지는 장소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보이게끔 해주는 기능이 마스크라는 기능입니다. 마스크는 해당 레이어의 도형 툴이나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도형 툴이죠. 옆에 펜 툴이죠. 이 두 개의 툴을 이용해서 혹은 텍스트도 가능합니다. 자, 이 두 개의 툴을 가지고 해당 위치에다가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는, 거기만 보이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를 씌울 건데, 자, 이게 두 개를 하나하나 하기에는 굉장히 번거롭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텍스트 두 개를 합칠 겁니다. 하나의 구성원으로. 자, 두 개를 컨트롤 키 누르고,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선택해보세요. 커맨드 키 누르고,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선택했어요. 최종 모션이 끝났으면, 연출이 끝났으면 두 개 선택해서 커맨드 시프트 C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프리컴프라고 되죠. 요게 두 개 이상의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에 폴더 안에 집어넣어서 묶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름을 적을게요. 자, 그러면 텍스트 두 개를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두 개의 트랙이 있었던 게 하나의 트랙으로 바뀌었다,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자, 인디게이터를 이렇게 움직이면 자, 도착했을 때 인디게이터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보세요. 자,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요 방금 만들었던 텍스트 모음이라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사각형 박스가 보이죠? 사각형 툴.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한 상태에서 자, 요 지금 안에서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보여야 되겠죠.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서부터 요 글자까지 보여야 되니까 자, 여기서 확대를 해서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그리는 겁니다. 까지 지금 사각형을 잘 맞췄다, 그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이렇게 글자가 박스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박스가 위에 있어서 글자가 이렇게 된다,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포토샵 레이어처럼 위에 있는 아이콘 레이어를 마우스 왼쪽으로 눌러서 밑으로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근데 약간 이렇게 터진 거는 마스크를 선택하시고요. 선택 툴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딱 정확하게 이빨을 맞추시면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뚜룽 이렇게 박스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글자를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 보세요. 수정하고 싶으면 이 녀석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 그러면 글자로 들어가집니다. 그럼 거기서 위에 글자를 좀 줄이든가 아니면 밑으로 좀 내리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대신에 내릴 때 조심해야 될 거 보세요. 그 포지션이니까 P 눌러서 요 키프레임 있죠? 두 개 다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인디게이터가 이 키프레임에 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내리면 여기에 키프레임이 찍혀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슝, 슝.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아이콘이 처음부터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밌을 거예요? 밑에서 위로 평 커졌다가 한번 딸캉 흔들면 글자가 샤샥 나오게 해볼게요. 이 아이콘을 흔들 때 흔드는 거는 회전시키는 어떤 기준이라 그죠? 맞아요? 모든 모션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글자가 빠방 나왔어요. 이 글자가 나오기 전에 요 아이콘이 안 보였다가 밑에서부터 위로 퐁 튀어 올라서 커져서 한번 따당 흔들고 나서 글자가 슉슉 나오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이콘을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서부터 위로 커져야 되는데 스케일로 키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축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중심축이 여기 있으면 왜 안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그래서 축을 요 아래로 내릴 겁니다. 요 밑으로. 자, 축 이동하는 방법은 뭘까요? 단축키 Y입니다. Y. 자,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아이콘들 중에 뭐가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단축키 Y. 요거를 클릭을 딱 해요. 그러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었죠? 자, 요거를 타겟 모양을 눌러서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요때 커맨드 키 누르면 스냅이 걸려서 이렇게 포인트별로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중앙에도 갖다 놓을 수가 있고요. 이 중앙 라인 선상에도 갖다 놓을 수가 있고 가로 선상에도 갖다 놓을 수가 있고 각각의 요 포인트, 요거는 컨트롤 포인트라고 합니다. 요 포인트 파란색 점 있죠? 여기다가 타켓을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요 밑에 여기다가 갖다 놔 봅시다. 자, 여기다 갖다 놨어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스케일로 최종적인 크기다, 그죠? 자, 단축키 스케일이 뭐였어요? 스케일 단축키 S. 자, S인데 요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커지게 할 거기 때문에 가로 세로 비율을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스케일에서 가로 비율 빼고 링크 요거를 눌러서 풀어주고 밑으로 짜그러져야 되니까 요게 가로니까 요게 세로죠. 두 번째 게 요거를 0을 해줍니다. 0. 링크 풀어야 됩니다. 단축키 S입니다. S. 단축키 S 눌러서 스케일만 열어놓고 요 링크를 풉니다. 링크를 풀어서 가로만 0으로 합니다. 그러면 납작해져서 안 보입니다. 박스가. 자, 요때 스탑워치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 자, 그 다음에 조금 움직여서 글자 의식하지 마시고요. 움직여서 다시 세로를 100으로 만들어줘. 조금만 더 움직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자, 뿅 커질 때 밑에서 위로 살짝 뛰었다가 툭 떨어지게 해볼게요. 그러면 위로 올랐다가 내려가는 건 무슨 값이에요? 포지션이죠. 위치값. 그래서 여기서 아이콘에서 위치값을 눌러줍니다. 단축키 P. 자, 뿅 나올 때 위치값이 여기다, 그죠?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올라올 때쯤 이렇게 커질 때 맨 앞에 가서 키프레임을 하나 더 찍을 건데 요 위치값을 찍습니다. 요 위치값이 뭐냐면 앞에 값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요때 추가를 해주는 게 맨 왼쪽에 있는 이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이게 마우스 올려보면 add or remove라고 해서 키프레임을 추가하거나 지울 때 쓰는 거다. 해당 키프레임 위에 놓고 클릭을 하면 이 키프레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현재 이 상태에
있는 수치값이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위로 좀 올라가라. 위로, 위로, 위로. 아니면 다 열리고 할까요? 그럼 키를 쥐고 다 열리고 해볼까요? 열릴 때 요때 위로, 위로, 위로 갔다고 밑으로 다시 요 앞에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커맨드 C, 커맨드 V 해주면 이렇게 자, 방금 만들었던 이 사각형을 자, 붕 띄어서 폴짝 다 생기고 여기서 0에서 스케일이 다 생기고부터 포지션과 연동이 되는 걸 눈으로 보고 싶어요. 자, 이때 쓰는 단축키 해당 레이어 선택하고 U 눌러보세요. U. 한글로 잘 안됩니다. U 눌러주니까 뭐예요? 방금 내가 했던 스케일 값이랑 포지션 값이랑 키프레임 두 개 다 보인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텍스트 의식하지 말고 자, 스케일은 0에서 100이 될 때 포지션은 고정되어 있다가 다 스케일이 커졌을 때 위로 살짝 뛰었다가 떨어집니다. 자, 요때 위로 올라갈 때 살짝 비틀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볼게요. 그러면 살짝 비트는 건 뭐예요? 로테이션 R. 뛰었을 때 위치에 인디게이터 넣고 로테이션 키프레임 잡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뒤로 보내고 살짝 이렇게 해주면 띵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떨어질 때 앞에 있는 거를 커맨드 C, 커맨드 V에서 돌아오게끔. 그러면 올라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살짝 떨어지면서 들었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때 U를 눌러서 보면은 자, 보세요. 자, 하나의 이 아이콘에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물론 여기서 오파시티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오파시티 투명도까지. 그러니까 키프레임을 각각의 명령의 키프레임을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팅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레이어 옆에 보면 구멍 두 개 뚫린 거 있죠, 사각형. 그죠? 두 개 중에서 왼쪽 거 동그라미가 생겨지는 거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레이어만 눈에 보입니다. 요거를 솔로라고 합니다. 솔로. 자, 그러면 요거만 보면 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뿅. 자, 요거를 좀 더 빠르게 해볼게요. 빠르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격을 줄여야 되겠죠. 간격을 이렇게 줄이고요. 스케일을 좀 더 빨리 해도 되고요. 좀 더 간격을 줄이면 더 빨리 뿅 이렇게 포지션도 더 빨리. 자, 포지션과 로테이션도 쳐서 속도입니다. 모든 건 속도입니다. 키프레임 간격, 그 다음에 모든 모션을 이렇게 지금 보세요. 줄을 잘 맞췄죠. 그죠? 두 개 이상의 만들 때 어떻게 타임을 조절하냐에 따라서 모션이 먼저 인디게이터가 지나가는 것들이 인식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스케일은 두 개밖에 없고 포지션도 사실은 이거 필요 없다, 그죠? 필요 없죠. 그러면 스케일로 커지고 나서 포지션과 로테이션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같이. 자, 여기서 뛸 때 살짝 돌아갔다가 떨어질 때 원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뿅.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로테이션으로 한번 띠리리링 흔들어 볼게요. 전화 울리면 이렇게 핸드폰 울리듯이. 자, 그러면 일단은 잠시 멈춰야 되니까 로테이션 키프레임을 추가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 두 번 정도 움직여서 열로 살짝 7도네 마이너스 5도 해볼게요. 마이너스 5도. 자, 5도 두 프레임 가서 이번에는 플러스 5도.
아니, 반대편으로 기울었죠. 자, 요거 마이너스 5도 플러스 5도 두 개만 드래그해서 커맨드 C. 자, 두 프레임 이동해서 커맨드 V. 또 여기서 두 프레임 이동해서 커맨드 V. 4번 움직일게요. 오면서 커맨드 V.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4번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 봅시다. 띵, 뚜루루룽.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5도를 0도로 맞춰줘. 마지막 끝에 추가로 해서. 그러면 띵, 뚜루루룽. 자, 솔로 끄시고 나면 텍스트가 나오는데, 텍스트는 자, 흔들리고 나서 자, 여기서 키프레임이 끝났을 때부터 나오게 하고 싶어요. 요때 요 텍스트 모은 거 있죠? 이거 컴포지션 프리컴프를 바디를 마우스를 올리면 어때요? 양옆으로 이렇게 생겼죠? 아이콘이. 보세요. 선택 툴로 바꿔야 되겠다. 그죠? 눌러서 이렇게 까만 점이 보이게끔 해서 이렇게 끝에 인디게이터에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콘이 모션이 다 진행된 다음에 글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콘의 모션의 키프레임이 다 진행된 다음에 글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띵, 띠리링, 쇼로록. 나는 이 아이콘이 약간 선물 상자처럼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리본처럼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따로 그릴 필요 없이 해당 아이콘을 내려보시면 여기 컨텐츠 있죠? 여기 add가 있어요. add. 요거를 추가해주면 같이 모션이 원래대로 됩니다. 클릭해서 라인으로 자 패스로 그려볼게요. 패스로 선택해서 여기다가 리본처럼 클릭 하트처럼 할까?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각지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선택 툴로 저는 모양을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잡아 보겠습니다. 요거를 자 여기 보면 펜 툴을 뚝 누르고 있으면 컨버터라고 있어요. 컨버터 눌러주면 이렇게 각지게 바뀝니다. 각지게 약간 하트 모양으로 해서 선물처럼 선물 포장지 리본처럼 자, 요 녀석 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죠? 패스 리본처럼 상자처럼 자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모션 중간에 종속되게끔 추가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모션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자, 이쁘게 이렇게 리본처럼 만들었습니다. 자, 훨씬 낫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별 모션 없어도 같이 움직여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타이틀은 마스크 썼었고요.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포지션, 로테이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 봅시다. 결과물을 만들면 물론 프리미어에서 연동을 시켜서 컴포지션을 갖고 왔어도 되지만 자체적으로 렌더링 가능합니다. 자, 위에 풀다운 메뉴 가서 파일, 여기다 오디오도 넣으면 더 재밌을 건데, 그죠? 파일 눌러서 여기 보면 익스포트 있습니다. 내보내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dd to render queue. 렌더링 대기열, 한글로 렌더링 대기열. 클릭. 자, 이렇게 떴어요. 보세요. 잠시 멈추고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베스트 세팅이라는 것과 H264 그 다음에 브이로그 타이틀 이렇게 세 개의 파란색 글씨가 있죠. 첫 번째 베스트 세팅 파란 글자를 클릭을 해서 요거 베스트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풀도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OK. 확인하고 OK. 자, 두 번째 H264라고 적혀 있는 글자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H264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일에 퀵타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눌러서 H.264로 꼭 체크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오디오가 없기 때문에 안 나겠지만 오디오는 자동으로 이렇게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옛날 버전들은 이것도 일일이 오토도 체크하고 이랬어요. 근데 일단 오디오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오케이 하시고, 자, 맨 마지막 중요한 거 이거. 요게 뭐냐면 아웃풋2라고 해서 저장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글자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수업에 우리 이렇게 만들었다, 그죠? 자기 메인 폴더에다가 이렇게 컴포랑 이름이 똑같다, 그죠? 여기다 자기 이름만 적어줍니다. 자기 이름. 연습 브이로그 타이틀 1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메인에 여기에 저장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저장. 그럼 여기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렌더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렌더. 요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짜딩. 이건 다른 시간에 만든 거. 이건 핸드폰 모양으로 했습니다.